안녕하세요. 임찬식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 마이크로스택을 소개하고 설치하는 과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마이크로스택을 이용하면 오픈스택 환경을 손쉽게 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스택을 보고자 할 때 설치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오픈스택을 통해 작동하는 플랫폼을 먼저 경험해 본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물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소규모 시스템을 위해 오픈스택 환경을 제공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픈스택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리눅스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와 오픈스택을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 요소에 대하여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발 단계에서 오픈스택 환경을 필요로 하거나 소규모의 서버를 이용해 오픈스택을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택은 이러한 복잡함과 어려움을 줄이고 오픈스택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마이크로스택은 패키지를 설치하고 초기화 과정을 진행하는 두 개의 명령어로 오픈스택을 시스템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스택을 이용해 단일 노드뿐만 아니라 멀티 노드에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단일 노드에 배포하는 것만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베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에 투입해서 사용할 때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개발자는 마이크로스택을 이용해 개발 과정에 필요한 테스트를 진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바로 띄워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끝나면 바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CI/CD 환경을 구성할 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부 시스템을 오픈스택으로 구성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오픈스택 자체를 이용하기보다 마이크로스택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적은 노드를 활용하여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스템을 내부 조직에서 사용하기에는 쉽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마이크로스택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마이크로스택을 설치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픈스택을 이용해 가상 머신을 생성하고 작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우분투 서버에 스냅 패키지 관리자를 이용해 마이크로스택을 설치합니다. 스냅 인포 마이크로스택 명령어를 통해 최신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 과정에서는 레이티스트 엣지 버전을 사용합니다. 우선 마이크로스택을 설치하기 전에 확인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스택에서는 엔진엑스, MySQL 등의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포트 번호가 겹치면 초기화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스템에서 해당 포트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기화 과정을 마친 후에 포트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냅 인스톨 마이크로스택 명령을 통해 시스템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엣지 채널을 선택하기 위해 데브 모드 옵션을 같이 지정해 설치합니다. 설치가 끝나고 오픈스택 플랫폼을 구성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정 값을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스택 초기화 과정을 진행합니다. 마이크로스택 init 명령에 오토와 컨트롤 옵션을 지정합니다. 오토 옵션을 지정하면 초기화 과정에서 기본값을 이용해 설치를 진행합니다. 초기화 과정은 시스템 성능에 따라 몇 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구성 요소를 모두 초기화하면 이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스냅 서비스 마이크로스택 명령을 이용해 필요한 서비스들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서비스가 사용하려는 포트를 시스템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겹치는 포트가 있는지 확인하고 포트 번호를 변경한 이후에 초기화 과정을 다시 시작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이크로스택에서 오픈스택 구성 요소를 실행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웹 관리자 화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기본 주소는 10.20.20.1입니다. 기본 계정 정보는 어드민이고 비밀번호는 마이크로스택 명령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napget microstack 명령에 키스톤 패스워드까지 입력하면 비밀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를 복사해 두겠습니다. 어드민 계정과 앞에서 사용한 명령을 통해 확인한 비밀번호를 이용해 관리자 화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접속하면 대시보드를 볼 수 있는데 현재는 자원을 하나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웹이 아닌 터미널에서는 마이크로스택, 오픈스택 명령을 이용해 대부분의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웹을 이용해 진행하겠습니다. 왼쪽 인스턴스 메뉴를 선택하고 런치 인스턴스 버튼을 눌러 인스턴스 생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인스턴스 이름으로 시로스 VM을 입력합니다. 나머지는 기본 값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소스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는 미리 생성되어 있는 시로스 이미지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때 추가적인 볼륨을 생성하지는 않기 때문에 Create New Volume 옵션은 No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인스턴스에 사용할 플레이버를 선택합니다. 시스템에서 할당할 수 있는 CPU, 메모리 그리고 디스크 공간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는 M1 미디언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스턴스를 어느 네트워크에 할당할지 선택합니다. 여기에서는 미리 생성되어 있는 태스크 네트워크를 사용하겠습니다. 나머지 옵션은 기본값 그대로 두고 키페어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Create Key Pair를 선택하면 새로운 키 파일을 생성해 줍니다. 현재는 생성되어 있는 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키를 생성해 사용하겠습니다. 새로운 키로 사용할 이름과 형식을 선택합니다.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SSH 키 형식을 선택합니다. Create Key Pair 파일을 클릭해서 키페어 버튼을 클릭해서 키를 생성합니다. 생성한 키 이름과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클립보드로 복사하는 버튼을 클릭해서 비밀키의 내용을 클립보드로 복사해 둡니다. 이 키 내용을 로컬 파일로 저장해 두고 SSH 접속할 때 사용합니다. 앞에서 생성한 비밀키를 홈의 SSH 디렉토리에 저장하고 권한을 지정합니다. 비밀키는 소유자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지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 설정을 모두 마무리한 뒤에 런치 인스턴스 버튼을 눌러 가상 머신을 생성합니다. 앞에서 진행하면서 설정한 내용이 모두 올바르다면 시로스 가상 머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가상 머신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성한 인스턴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목록에서 확인한 후에 플로팅 IP를 붙이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호스트 머신에서 오픈스택 인스턴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플로팅 IP를 할당해주고 해당 IP로 접속하여야 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 인스턴스 액션 목록에서 플로팅 IP 연결 액션을 선택합니다. 초기에는 생성되어 있는 플로팅 IP가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더하기 버튼을 눌러 플로팅 IP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IP 할당 버튼을 눌러 플로팅 IP를 추가합니다. 다시 플로팅 IP 관리 화면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앞에서 생성한 플로팅 IP 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연결 버튼을 눌러 10.20.20.198 IP를 우리가 생성한 가상 머신에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가상 머신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SSH 명령과 비밀키를 이용해 가상 머신에 연결한 플로팅 IP로 접속합니다. 호스트 이름을 확인하면 인스턴스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선택한 플레이버에 따라 할당된 메모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f 명령을 이용해 디스크 공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레이버에 지정한 디스크 크기만큼 인스턴스의 용량이 할당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로스 운영체제 이미지를 이용해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접속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시로스 이미지가 아닌 다른 리눅스 이미지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스택으로 오픈스택을 처음 설치하면 테스트 목적의 시로스 이미지만 존재합니다.
가상머신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우분투 서버 이미지를 생성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분투 20.04 서버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 다음 위치에서 파일을 받아 로컬 디스크에 저장합니다. 받은 파일을 오픈스택에 등록하기 위해 왼쪽 메뉴에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가 하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면 우분투 이미지를 등록하기 위해 크리에이트 이미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크리에이트 이미지 화면에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미지의 이름을 지정하고 다운받은 파일을 선택합니다. 포맷으로는 QEMU 에뮬레이터 형식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최소한으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2기가 디스크와 512메가 메모리를 지정하였습니다. 나중에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플레이버가 여기에서 지정한 최소 자원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이를 표시해 줍니다. 다른 항목들은 이미지의 공개 여부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설정이 모두 끝났으면 크리에이트 이미지를 클릭해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다운받은 우분투 이미지를 이용해 오픈스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였습니다. 이제 생성한 이미지를 이용해 인스턴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우분투 이미지 오른쪽에 있는 런치 버튼을 클릭해 인스턴스 생성 화면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왼쪽 소스 메뉴에서 앞에서 생성한 우분투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이때에도 Create New Volume 옵션은 No를 선택합니다.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는 플레이버 선택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플레이버를 선택할 때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지정했던 최소 사양보다 큰 플레이버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는 M1 미디엄을 선택하였습니다. 메모리 4기가와 디스크 20기가 정도면 우분투 이미지를 이용해 인스턴스를 띄우기에는 충분한 옵션입니다. 이어서 네트워크 선택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네트워크는 앞에서 생성한 가상머신과 같은 테스트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키 페어를 설정하는데 이번에는 앞에서 미리 생성해둔 키를 선택합니다. 키 선택까지 마무리하고 런치 인스턴스를 눌러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인스턴스 목록에서 방금 생성한 인스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인스턴스가 제대로 작동한지 확인하기 위해 플로팅 IP를 할당하겠습니다. 새로운 플로팅 IP를 추가하고 지금 생성한 인스턴스와 연결합니다. 우분투 인스턴스에 할당한 플로팅 IP를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핑에 대해 응답하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SSH 연결을 통해 인스턴스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생성한 플로팅 IP로 SSH 연결을 맺으면 우분투로 작동하는 리눅스 서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이크로스택으로 오픈스택을 설치하고 그 위에 가상머신을 생성해 보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일 노드에서 마이크로스택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몇 가지 설정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스택을 예전에 사용할 때에도 가상머신에서 외부 네트워크로 접속하는 것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 다양한 방법을 찾고 시도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새 버전으로 올리고 다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도 비슷하게 잘 되지 않아서 제가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방법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마이크로스택 자체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해결되거나 방법을 찾으면 다른 기회를 통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생성한 인스턴스 내부에서 외부 네트워크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핑 명령으로 구글 네임서버와 클라우드플레어 네임서버로 요청을 보내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마이크로스택 엣지 버전에서도 외부망으로 패킷을 보낸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호스트 서버에서 인스턴스로 핑 명령을 실행합니다. 당연히 호스트 서버에서 인스턴스로의 연결은 가능하고 SSH를 통해 접속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스턴스에서 외부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인스턴스에서 외부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하도록 IP 테이블 명령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성한 인스턴스는 10.20.20.0 대역에서 브릿지 인터페이스를 통해 패킷을 전송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인터페이스와 대역에서 들어오는 패킷을
호스트 서버에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를 전달하여 외부로 나갈 수 있게 설정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패킷을 원래 인스턴스로 전달하기 위해 NAT 설정에 마스커레이드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여기에서 EMP7 S0 인터페이스는 제가 사용하는 호스트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이므로 설치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설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생성한 인스턴스로 다시 돌아가 핑 요청을 외부 서버로 보냅니다. 요청에 대한 응답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네트워크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IP 테이블 옵션이나 인터페이스 이름을 제대로 지정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새로 생성한 인스턴스에 패키지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업데이트 명령과 업그레이드 명령을 실행해 시스템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면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스턴스에서 외부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설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인스턴스의 네트워크 설정을 마무리하고 인스턴스에 볼륨을 붙이기 위한 설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지정한 디스크 크기는 서버의 루트 디렉토리를 할당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만약에 인스턴스에 별도 디스크를 붙여서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오픈스택에 볼륨을 만들어 인스턴스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볼륨을 사용하기 위한 설정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픈스택에 디스크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LVM 볼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VM으로 로지컬 볼륨을 생성하기 위해 먼저 LVM2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볼륨을 제공할 때에는 디스크 전체를 사용하거나 이미지 파일을 생성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디스크 이미지 파일 생성해 볼륨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대부 루트 디바이스 파일은 일반적인 파일을 블락 디바이스로 마운트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가상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이용해 디스크 이미지 파일을 만들고 볼륨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디스크 이미지 파일을 만들기 위해 별도 디스크를 마운트해 두었습니다. 용량이 충분하다면 사용하는 디스크에 직접 생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먼저 fallocate 명령으로 400GB 크기를 가진 이미지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루프 디바이스 파일을 지금 생성한 이미지 파일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생성한 루프 디바이스 파일에 pvcreate 명령으로 물리 볼륨을 생성합니다. 이 물리 볼륨을 vgcreate 명령을 통해 볼륨 그룹으로 묶습니다. 볼륨 준비를 마치고 마이크로스택에서 블락 스토리지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를 활성화합니다. 스냅스타트 마이크로스택 신더 볼륨, 백업, 그리고 iSCSI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작업한 볼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PV 스캔으로 물리 볼륨을 확인할 수 있고 VG 스캔으로 볼륨 그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V 스캔으로 논리 볼륨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와 비슷한 크기의 디스크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했다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그룹 이름을 신더 볼륨으로 지정하면 오픈스택에서 해당 볼륨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생성한 파일들과 이미지를 이용해 오픈스택에서 볼륨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오픈스택에서 볼륨 메뉴를 선택해 들어가면 Create 볼륨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생성되어 있는 볼륨은 없으니 Create 볼륨을 눌러 새로운 볼륨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볼륨의 이름을 입력하고 사용할 크기를 지정합니다. 신더 볼륨이라는 볼륨 그룹을 자동으로 인식해 어베일러빌리티 존에 노바 영역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크기를 지정하고 볼륨을 생성합니다. 다시 볼륨 목록 화면으로 돌아오면 앞에서 생성한 볼륨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터스 항목에 어베일러블이 표시되면 해당 볼륨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는 상태입니다. 생성한 볼륨을 인스턴스에 붙여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인스턴스 화면으로 돌아가서 우분투 인스턴스의 오른쪽 액션 메뉴를 열고 어태치 볼륨을 선택합니다.
볼륨 목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볼륨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생성한 볼륨을 선택하고 어태치 볼륨을 클릭합니다. 우분투 인스턴스 안에서 선택한 볼륨이 제대로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ls 명령으로 외부 디렉토리 밑에 vdb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disk 명령을 이용해 해당 디스크의 크기를 조회하면 20GB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한 디스크를 ext4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하고 시스템에 붙여보겠습니다. mkfs 명령을 이용해 vdb 파티션을 ext4 형식으로 포맷합니다. 포맷 작업이 끝나면 해당 파티션을 마운트합니다. mnt 디렉토리에 마운트할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vdb 디바이스를 생성한 디렉토리로 마운트합니다. df 명령을 이용해 디스크 내역을 살펴보면 20기가 용량을 가진 디스크가 마운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이크로스택을 이용해 오픈스택 환경을 구성하고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설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진행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스택을 정리하면 명령어 몇 개로 쉽고 빠르게 오픈스택 환경을 구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한 환경을 삭제해도 서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LVM 볼륨을 이용해 인스턴스에 추가 볼륨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목적으로 오픈스택 플랫폼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초기화 단계에서 내부 서비스 포트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초기화 전에 약간의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스턴스 내부에서 외부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것이 아직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약간의 설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베타 단계에 머물러 있어 문제 해결 방법을 직접 찾아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마이크로스택이 발전하면서 해결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마이크로스택을 소개하고 필요한 설정을 공유하였습니다. 마이크로스택을 통해 오픈스택을 공부하거나 테스트해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